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제 나이 72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굽이굽이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죠. 오늘은 제 남편 이재환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환 씨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마지막 가는 길, 저는 내내 곁을 지켰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먹먹한 돌덩이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부부였지만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깊은 비밀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의 재환 씨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말주변도 좋아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었죠. 저는 그런 재환 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의 눈빛과 웃음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요. 재환 씨는 타고난 사업가 기질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의 손만 닿으면 뭐든 대박이 나는 듯 보였죠.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번듯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아들 김진성이는 늘 의젓했고 딸 김은주는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환 씨는 돈을 버는 데는 재주가 있었지만 씀씀이도 해펐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 도박과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해소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환 씨는 변해갔어요. 술만 마시면 거칠어졌고 도박으로 돈을 잃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는 날이 늘어갔고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재환 씨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또 술 마셨어요? 도박은 제발 그만해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원하듯 말해도 재환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퍼붓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도 아빠의 변한 모습에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진성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가 우리 집을 감쌌습니다. 행복했던 과거는 마치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환 씨의 도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을 모조리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부도 직전에 놓였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재환 씨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우리 가족 생각해서라도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재환 씨는 이미 도박에 깊이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았고 우리는 살던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밤마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재환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시끄러워 죽겠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제 삶은 온통 먹구름에 갇힌 듯 했습니다. 진성이와 은주는 부모의 불화를 보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진성이는 저를 대신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아빠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 다 망치고 싶어요. 진성이의 절규에도 재환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까지 폭언을 퍼부었죠. 부자간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은주는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저에게 매달려 울기만 했습니다. 저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재환 씨에 대한 사랑은 증오로 변해갔고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재환 씨는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도박을 끊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그 모습에 작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재환 씨가 변할지도 모른다고, 우리 가족에게도 다시 행복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어느 날 재환 씨는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저에게 그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나 서울 갈 거야. 거기서 새로운 사업 시작할 거야. 그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망연자실한 저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재환 씨가 떠난 후 빚쟁이들은 더 자주 찾아왔고 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파출부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성이는 아빠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진성이는 아빠 없는 허전함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엄마, 왜 그렇게 아빠한테 당하고만 살아요? 왜 아빠를 못 떠나요? 진성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은주는 그런 오빠와 저를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진 듯 보였습니다. 몇 년 후 재환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를 서울로 부르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아이들에게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재환 씨는 예전처럼 화려하게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고 비싼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우리 가족에게도 다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환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헐 좋은 이름 뒤에는 여전히 도박과 유흥에 빠져 사는 옛날의 재환 씨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해졌죠. 그는 새로운 여자들과 어울렸고 저희 가족은 그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서울로 온 후에도 재환 씨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하고 방탕해졌죠. 저와 아이들은 그저 그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연명하는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재환 씨는 저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마음속으로 재환 씨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성이와 은주는 그런 아빠의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진성이는 아빠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재환 씨에게는 차갑게 대했고 저에게는 아빠와 헤어지라고 종용했죠. 엄마, 제발 아빠랑 헤어져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도 아빠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진성이의 말은 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어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반평생을 재환 씨와 함께 살아왔고 그를 떠나면 제가 홀로 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은주는 오빠와는 달리 아빠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에 뒤늦게라도 아빠의 관심을 갈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빠에게 잘 보이려 했었고 아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 은주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환 씨는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빚을 돌려 막으며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도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제가 모아둔 돈까지 탕진하려 하는 모습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의 끝없는 욕심과 방탕함에 저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재환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그를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막상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재환 씨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성이와 은주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진성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차갑게 돌아서려 했지만 은주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 제발 일어나요. 아빠, 재환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진성이를 향해 힘들게 입을 열었죠. 진성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못난 아빠였지. 진성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나약함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재환 씨는 죽음을 앞두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업이 사실은 사기였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그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고백은 그가 저와 결혼하기 전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는 죽기 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삶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진성이는 분노에 차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엄마는 지금까지. 은주도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재환 씨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재환 씨는 모든 것을 고백한 후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덮쳤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비로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싶었던 걸까요? 재환 씨가 떠난 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저희는 또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진성이는 아빠의 죄를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죠. 은주는 아빠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한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재환 씨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떠났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겪었던 고통과 후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진성이와 은주에게도 아빠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